이것은 하나의 자동차가 아닌 한 장의 청사진. 포스트 소나타의 시작. 소나타 New Rise. 아버지는 22년간 원전에서 근무하셨어요. 제 친구는 발전소를 지키는 엔지니어죠. 아내는 원전 연구실 실험의 여왕이에요. 아버지 일은 만점을 받아도 만족할 수 없는 일이래요. 발전소는 24시간이 골든타임이니까. 끝없이 더 나은 답을 찾아야 한다나요? 우리 땅,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생각이 무한한 우리 한우리, 논리가 탄탄한 우리 한우리, 표현이 완벽한 엄마들은 다 안다. 한우리 효과.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 불편했던 창호의 현실을 허문다. 윈체, 완전한 일원화 시스템을 만든다. 대한민국 윈도우 체인지 윈체.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박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영국에 있는 워릭대학교에서, 혹시 워릭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굉장히 명문인데, 영국의 워릭대학교에서 현재 어린이 영어 교육, 그리고 영어 읽기,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교사 교육을 전공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다시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린이 영어 교육에서 이제 교재 개발, 아이들 티칭, 교사 교육, 학부모 컨설팅을 한 12년, 13년 정도 하다가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석사 를 처음 유학을 갔었죠. 그 당시에 저희 딸아이가 만 5세였고 2013년도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후롤단신 유학을 떠납니다. 그때 저희 동기들이 한 70여 명 정도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래서 제가 유일한 한국 학생, 제가 유일한 엄마 학생, 그리고 제가 유일한 처음부터 이제 어린이 영어 교육을 공부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간 유일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풀타임 박사 과정 학생들 중에는 제가 유일한 엄마 학생입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젊고 머리가 막 탁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사실 힘들지만 대한민국 엄마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내 자녀의 글로벌 역량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구글에 글로벌 시대, 글로벌 에이지라고 딱 치면 이러한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 영어네요. 많은 글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사실 영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기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가서 공부를 해보고 저희 딸 아이를 초등학교에 이렇게 보내보면서 많이 느낀 것이, 물론 영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어가 다는 아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조금 더 이렇게 인재로서 성장하는 자녀를 상상하신다면 영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글로벌 역량은 총 이제 4가지인데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절대적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치관과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알아서 걸러서 들으십시오. 저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월익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세요. 그래서 너무 섭섭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역사가 좀 짧아요. 50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입니다. 혹시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몇 년인지 아시나요? 역사가? 예, 뭐 우리가 알 리가 없죠. 별로 알 필요도 없고. 케임브리지라는 대학교가 지금 8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한 대학교가 8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50년은 사실 지금 막 이제 걷기 시작하는 토들러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전통으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급부상하는 신흥 명문이고요. 워릭대학교가 위치한 코벤트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지난 2년간 살다가 나흘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코벤트리는 인구 30만의 굉장히 작은 도시고요. 대구광역시가 인구가 찾아보니까 2013년에 한 25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만은 굉장히 작은 도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날아 들어온 나름 똑똑한 아이들과 공부를 직접 하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미리 좀 준비를 했었더라면 더 수월하게, 더 신나게 공부를 했을 텐데, 글로벌 에이지에. 그래서 그런 저의 아쉬움을 많이 담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 딸이 처음에 갔을 때 만 5세였거든요. 저희 딸은 영어를 잘 했을까요? 제가 엄마인데 원래는 잘 해야죠. 그리고 저도 제가 임신을 했을 때 그런 어떤 로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어 전공자고 난 집에서 영어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태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현실과 이론은 너무나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어떠한 이유로 영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저희 아이는 거부를 했고, 저는 또 아이가 싫어하면 거의 이렇게 푸시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5살에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아이는 영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제가 아이에게 가르쳐줬던 유일한 3마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지금 내 딸이 만 5세야. 그리고 땡큐. 내일부터 당장 영국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영어를 전혀 알지 못해요. A, B, C, D 정도는 알겠죠. 그러면은 3 단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땡큐 좋습니다. 또 헬로. 근데 뭐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헬로 땡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말 survival English이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던 단어는 이제 teacher, 예, 그리고 water, 예. PP, 그렇죠. PP, 이제, we. 근데 그건 약간 maybe English잖아요. 선생님한테 가서 저 she 할래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toilet. 그래서 영국식은 toilet. 그래서 water, teacher, toilet 단어만 가르쳐주고 정말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학교에서 적응해 나가는, 사실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을 많이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역시 아쉬운 부분, 이건 좀 미리 내가 한국에서 준비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역량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도 가서 살면 살아요. 의지만 있으면은 잘 해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제가 직접 살아보니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더라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준비를 했어요. 제가 준비한 4가지 역량은,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어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2번째는 네, 방대한 지식. 이건 영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글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3번째가 네, 스포츠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마지막은 제가 암호로 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 능력은 정말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기 교육이라든지 뭐 사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드리는 장은 아닌 것 같고,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글로벌 에이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는 정말 잘해야 되고 특히나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아주 고급스러운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력이 요구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셨을 때 그냥 여행 다니고 편하게 의사소통하는 수준에서 영어 능력을 뭐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영어에 목숨 걸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해외에 좀 나가서 사실 조금만 살다 보면 기본적인 영어 바탕이 있으면 거기서 의지만 있으면 늘어요. 정말 의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프로페셔널한 세계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신다면 진짜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의견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됐죠. 그리고 전달을 했으면 그쪽에서 뭐가 들어올까요? 질문이 들어오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피드백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끝낼 수가 없고 그러면 또 나의 의견을 디펜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휘와 문법과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수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머릿속에 아무리 보석 같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언어로 풀어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언어가 사고를 막아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언어가 사고를 막아서는 안 된다. 굉장히 속상해요. 주위에서 영어권에서 온 친구들 또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처럼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어피셜 랭귀지를 하면서 이렇게 왔던 아이들은 사실 막 영어를 하는데 들어보면은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나는 내 머릿속에 정말 부석 같은 아이디어가 빛나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 턱 막히는 거예요. 일단 저도 어쩔 수 없이 중1부터 알파벳 외워왔던 그런 오래전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영어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막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내 사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단 기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 아이가 해외에 몇 살 때 나가느냐에 따라서 언어의 4가지 영역 중에 약간 포커스를 더 둬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저처럼 단기간에 어떻게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으시다. 저처럼 유학을 확 가버리신다거나 아니면 주재원으로 파견을 확 가버리신다거나 해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해외에 지금 나갈 계획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제일 처음에는 4가지 영역 중에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100% 듣기입니다. 말하는 건 사실 뭐 한국에서 충분히 키울 수도 없지만 말하는 건 아이들은 뭐 말 그렇게 쓰덕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예, 뭐 이렇게 몸짓 발짓하고 아이들의 노는 거는 주로 신체 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도 서로 몸짓 다 놀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나의 의견을 말할 때 teacher, water, toilet 준비해서 가고 만약에 정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요즘은 선생님들이 구글 번역기를 돌려주세요. 그래서 스피킹은 가서 어떻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리스닝이에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아이가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매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매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스트레스가. 그래서 만약 어린 자녀를 해외에 공부를 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혹시 있으시다면 한국에서 리스닝을 조금 시켜서 가시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 사교육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 아이들이 또 그 부모님들이 100이면 100 다 그러세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국에서 좀 시킬 걸 그랬다. 그리고 저희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저희 대학교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코리안 걸이 왔어요. 6세. 근데 노 잉글리시라고 합니다.
개교일에, 그 초등학교의 개교일에 한국 아이가 처음이에요. 저희 코벤트리는 굉장히 작은 도시고 코리안 커뮤니티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국 아이가 하나, 둘 그렇게 돼요. 정말 영어를 배우기 최고의 조건이죠. 한국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영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 학교에는 코리안 스태프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국 아이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전에 온 아이들은 거의 다 유럽 아이들, 그리고 중국 아이들. 그래서 중국말을 하는 스태프는 있어요. 가끔이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근데 한국말은 학교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이가 리스닝이 좀 됐다면, 아이가 이렇게 뭐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무슨 말인지를 아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아이가 전혀 모르니까 학교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저희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컨택이 들어오죠. 제가 어린이 영어교육 전공이죠. 제가 또 코리안인데다가 제가 또 엄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적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갑니다. 교실에 딱 들어가는데 정말 마음이 짠한 거예요. 요만한 애가 얼굴이 빨개져서,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근데 내색은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안녕 그러니까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어가 반가웠겠어요. 난 그 친구한테는 사실은 저도 낯선이에요. 6세 정도면 아직도 좀 낯선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옆에 조용히 통역을 한 2시간 정도 해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 말로는, 한쪽 귀로는 계속 영어가 들립니다. 옆에서는 아줌마가 계속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죠.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계속 수업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영국에서는 아무튼 프로젝트를 계속 줘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듣고 또 막 하고 또 듣고 막 하고, 그걸 제가 계속 통역을 해주고, 그 아이가 리딩, 라이팅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써주면 그냥 따라 쓰기 정도. 그렇게 해서 2시간을 하고 아이가 이제 프로젝트를 끝냅니다. 얼굴이 정말 밝아진 그 6살짜리 여자아이가 프로젝트를 제출을 하고 저한테 한번 웃어주는데 이거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딸도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현실적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어렸을 때 가기 전에는 정말로 리스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킹 얘기가 나올 텐데, 어린이 영어 교육에서 어린이 영어를 2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가 플레이그라운드 잉글리시입니다. 이건 사실 어떤 영어일까요? 예, 그냥 놀면서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 영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Hi, you're right, I'm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런 그냥 정말 생활 영어 수준의 그런 영어를 저희 쪽에서는 플레이그라운드 잉글리시라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분도 뭐 하는 영어일 수도 있겠고, 현지에 가면 플레이그라운드 잉글리시는 시간만 지나면 그냥 당연히 늘죠.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처음 6개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 silent period죠. 계속 듣기만 하는, 고요한 시기. 그래서 6개월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않다가 6개월 후에 정말 기적처럼 입이 터지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broken English죠.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막 하더니 1년이 되어서야 영어다운 영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석사를 끝내고 제가 박사를 바로 연결한 게 아니라 석사를 끝내고 다시 한국에 와서 1년을 있다가 박사를 가게 됐는데, 이제 영어가 막 되는 상황에서 왔거든요. 자, 돌아와서 영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요.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반을 까먹습니다. 그죠? jetlag, 시차 적응하는 시간에 거의 70% 까먹습니다. 아이가 빨리 느는 대신 굉장한 속도로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박사를 다시 가서 많이 늘기는 했는데, 그 아이가 느는 영어는 플레이그라운드 잉글리시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카데믹 잉글리시예요. 수준 높은 영어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카데믹 잉글리시라고 하는데,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리딩과 라이팅이죠. 중요한 것은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영어는 결론은 공부다. 예, easy and fun. English is so easy and fun. 이건 사실 플레이그라운드 잉글리시에서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나요. 수준 높은 영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방대한 독서를 해야 되고, 굉장히 라이팅을 많이 하고, 정말 힘들어. 듣기만 해도 막 힘들죠.
우리 아이를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니.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정도까지 영어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카데믹 잉글리시는 사실 원어민들도 거기에 못 다다르는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는 원어민은 다 영어 잘하는 줄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민들도 리딩을 하지 못하고 어휘력이 증진되지 못하고 라이팅을 연습하지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하지 못해요. 그냥 플레이그라운드 잉글리시 정도에서 그냥 어른이 되는 겁니다. 제 경험담을 또 말씀드린다면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연방이죠.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나 가기 위해서 이제 영어 시험을 치겠죠. 이제 IELTS라는 시험을 칩니다. 역시 익숙하지 않으신 시험인데 IELTS 시험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학원을 한 2달 정도 다닙니다. 근데 학원을 갔더니 저희 스피킹 라이팅 선생님이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왜 여기서 라는 뭐 편견이죠. 뭐 무탈이라는 법이 없지만 그냥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가짜 아니야 뭐 괜히 라는 이제 말도 그래 수업을 한번 해보면 알겠지 라고 이제 수업을 막 시작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의 어휘 수준과 그 사람의 문법 수준이, 제가 또 문법 하면 한문법 하거든요. 우리가 또 문법은 한문법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하고 싹 다 설명을 해주고, 그 문법 용어의 영어 표현 있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복합관계 대명사 막 이런 거 있죠? 뭐 주절이 어떻고 뭐 종속절이 분사 구문 막 이런 거를 정말 그 영어 표현을 그대로 하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질문을 하죠. 내가 너희도 이렇게 문법 공부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은 문법 공부를 엄청 한다는 거죠. 걔네들도. 라이팅을 하려면 문법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말하는 대로 쓸 수는 없는 거죠. 뭐 반가 뭐 잘 가셈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어체는 구어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수준 높은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수준 높은 언어와 플레이그라운드 잉글리시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카데믹 잉글리시는 본토 아이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만난 또 다른 원어민 강사는 이제 정반대죠. 그 3인칭 단수 동사의 S. 자, 3인칭 단수 동사 S. 그러니까 I like, you like, he likes. 그 S와 명사의 복수 S. 그죠? 뭐 car, cars, book, books. 이 두 S가 똑같다고 믿는 원어민 강사를 저는 만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원어민이긴 하지만 플레이그라운드 잉글리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원어민이고, 우리는 그런 원어민에게서 수업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이지에 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그림을 그리실 때 영어를 어느 수준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죠. 우리의 욕심은 항상 적답이에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이는 그러면은 이제 자꾸 싸움이 나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그럼 내가 어떻게 집에서 도와주면 될까? 뭐 우리 어머님들이 다 영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주실 수는 없으시고, 또 어떤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머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정보력이 저보다 훨씬 능가하세요. 모든 책을 섭렵하시고 모든 온라인 정보를 섭렵하시며 베스트셀러 작가와 훌륭하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그분의 책들을 암기를 하시고, 다 내용이 정말 훌륭하세요. 좋은 책들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리스닝 들어보셨죠? 흘려듣기, 집중듣기.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영상 매체,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 매체를 매일매일 하루에 20분, 30분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딸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전혀 모르다가 이제 영국 갔으니까 얘도 이제 급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거의 30분 정도, 저희 집은 TV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매일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봤죠. 제 딸이 많이 봤던 것은 페파피그. 처음에 페파피그라고 혹시, 페파피그가 영국의 거의 뾰로로예요. 예, 모든 아이들이 페파피그 뭐 이러면서 페파피그를 좋아했고, 그리고 BBC의 어린이 채널 CBeebies 아시죠? 영국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Ben and Holly's Little Kingdom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많이 보고, 찰리 베어라는 또 TV가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들 많이 좋아하는 옥타너츠, 옥타너츠 많이 봤고, 찰리 앤 롤라 시리즈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틀어놓는 거죠. 그런 게 도움이 됩니다. 막 우리가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것이 좋고, 매일매일 적당한 시간.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서는, 시간이 지나서는 저희 딸은 뭐 호리드 헨리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어떤 게 좋지? 그런 거는 사실 서점만 가시면, 창만 펴시면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뭐 좋은 DVD 쉽게 구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집중 듣기는 이제 영어 책에 딸린 오디오로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듣는다. 즉, 오디오 CD를 그냥 틀어놓고 아이는 막 놀고 배경음악처럼 BGM처럼 하는 건 뭐 괜찮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용한 상황에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CD를 들어주신다던가, 아니면은 아이가 책을 혼자 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교육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듣는 것도 뭐 하루에 10분 정도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스닝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스피킹은 사실 회화는 돈과 시간에 비례해요. 정말로. 가끔 왜 광고를 보시면 뭐 단 3개월 만에 막 저는 사실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을 봤을 때 그건 정말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거고, 진짜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회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도 잘 늘지 않아요. 느는 것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젊으셨을 때 프리 토킹 막 이런 거 해보셨나요? 영어 학원에 가가지고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느는 거예요. 영어는 수학이나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물선으로 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느는 게 막 느껴지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포물선으로 이렇게 늘면 좋겠는데 영어는 그렇게 늘지 않고 계단식으로 늡니다. 한 번 빵 늘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쭉 가요. 는다는 느낌이 0이요, 0.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한다? 포기를 하죠. 왜냐면은 계속 투자를 하는데 느는 게 안 보이면은 짜증이 막 나면서 에잇! 해도 안 넣는구나! 이러고 관두는데, 제가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때가 아마 98도일지도 모르죠.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습니다. 포기를 하는 그 순간이 아마도 99.8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빵 느는 게 언어거든요. 그래서 늘진 않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고, 섀도우 리딩이라는 거 혹시 익숙하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영어책 CD를 자꾸 오래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좀 따라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문장이든지 그런 건 CD가 나오면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따라 부르듯이, 섀도우 리딩은 그림자 읽기라 그래서 원어민 CD의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약간 뒤쳐져서 근데 거의 비슷하게 따라 읽는 것을 섀도우 리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D를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을 때 원어민의 목소리와 어떤 그 속도로 같이 읽어주는 연습을 하면은 무엇에 좋느냐? 이제 발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죠. 원어민 발음을. 우리가 또 발음하면 제가 또 할 말이 많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어민 발음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친구들에게 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외국어 습득자들은, 학습자들은 원어민 발음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를 배우는 영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발음을 프랑스어 원어민에 가깝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계속 프랑스로 여행을 가고 그런단 말이죠. 원어민 발음으로 되고자 하는 로망은 모든 이에게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나 한국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을 때 원어민 발음은 사실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원어민 발음을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봐야 돼요. 자, 아무튼 그 논의는 차치를 하고, 원어민 발음이 어떻게 하면 원어민 발음이 될까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L 발음을 R 발음을 하고 그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인 리듬을 따라가는 그걸 잘했을 때, 네이티브 라이크라고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그래서 리듬이라는 건 전체 억양이라든지 강약, 포인트, 그런 거를 잘할 때 원어민처럼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CD를 자꾸 들으면서 따라하면 그 리듬을 찾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휘 학습에서 저는 제 딸을 지금 지도를 할 때 항상 문장으로 외우게 해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단어만 단어 뜻. 그게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제가 듣고 내가 이해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닝과 리딩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그냥 단어만, individual words만 외웠을 때. 하지만 이게 스피킹과 라이팅이 딱 들어가면 턱 막혀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정확히 여기에 쓰이는 게 맞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린 단어만 외웠으니까. 그래서 어휘를 외울 때 문장 통으로 외우면 쓰임새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쓰임새. 그 단어가 이 상황에 쓰이는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죠. 벌써 부담스러워요. 자, 나의 아기로 할게요. 베이비로. 내 아기가 잠이 푹 들었어요. 나의 아기가 잠이 아주 깊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My baby 잠이 푹 들었어요. 그렇죠. My baby deep sleep. 자, my baby. 그 다음에 잠이 들다라는 표현이 그렇죠. 오, 맞습니다. fall asleep이죠. 잠이 들다. 그래서 과거니까 fell asleep인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예요. 잠이 푹 들다. 아주 깊이 들다를 하고 싶죠. 잠이 그냥 든 게 아니라 아주 깊이 들었어요. 무슨 단어를 어디다가 써야 될까요? My baby fell asleep 중에 어느 단어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요 느낌입니다. 요 느낌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단어만 퍼즐 조각처럼 외웠을 때 우리의 느낌이에요. 약간 훅! 잠이 푹 들다는 이제 깊이 들다니까 deeply? 근데 써도 괜찮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많이 쓰는 단어는 sound asleep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sound asleep. 우리가 건전한, 원래 사운드는 소리지만 형용사로는 건전한데 sound asleep이 깊이 잠이 드는 거죠. 또는 fast 아시죠? 우리가 빠른이라고 외우는 그 fast가 asleep이랑 만나면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빨리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빨리 잠들었다 그러면 quickly를 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따로따로 외웠을 때 fast는 빠른, 근데 fast asleep은 깊이 잠든 거예요. 그래서 내 아기가 깊이 잠이 들었다는 영작은 My baby fell sound asleep 또는 fell fast asleep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룩 하기 위해서는 문장으로 외우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차라리 fall asleep 따로 외우고 사운드 따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문장으로 확 외워버리는 게 시간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학습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문장으로 자꾸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러면서 중얼중얼 말을 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스피킹을 늘리고 싶으시면은 아이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해야 돼요. 그냥 입 꾹 다물고 하면은 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는 입으로 내뱉지 않고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땐 계속 중얼중얼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게 계속 말하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서 뭔가 중얼중얼 하더라도 그냥 스피킹 연습을 하나 보자라고 하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영어 책을 읽고 나서, 이것도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영어 책을 읽고, 아이와 뭐 이렇게 대화를 좀 한 다음에, 이제 책을 덮고 구두로 요약을 한번 해보게끔 시키죠.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처음에는 한 문장, 처음에는 사실 거부하죠.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그래서 뭐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가 해서 겨우겨우 꼬셔가지고 한 문장, 잘했구나. 좀 가다가 이제 두 문장, 잘했구나. 그래서 영어로 구두 요약을 하도록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요약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인지 능력입니다. 뭔가를 읽고 요약한다는 것은. 두 번째는 회화가 는다는 것은 내가 몰랐던 표현을 습득했을 때예요. 아시겠지만 회화는 내가 썼던 단어만 쓰게 되죠. 내가 아는 구문만 쓰게 돼요. 회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늘지가 않습니다. 는다는 거는 새로운 표현을 자꾸 외울 때 그 표현들이 영어 동화책에 기가 막힌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구두 요약을 하면서 그 표현을 하면서 회화가 느는 거죠. 그야말로 양쪽으로 그렇게 회화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리딩은 사실 저의 주력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또 다음 주에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부모의 영어 책 읽기는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모가 직접 읽어주는 영어 책 읽기를 굉장히 저는 주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초기 읽기 영어 능력이라는 것은 흔히들 파닉스라고 잘 아시는 파닉스 중요해요. 저는 파닉스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파닉스만 하고서는 영어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 보죠. 파닉스만 가지고는 영어책을 읽을 수 없는 게, 파닉스로 못 읽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단어들을 sight words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닉스로 못 읽는, 하지만 빈도수가 너무 높은 단어들을 sight words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다, sight words. 예를 들면 I, you. 어떻게 파닉스로 읽어요? 파닉스는 소리와 이게 이렇게 연결해서 읽는 거. You, we, are, she, that's 아니군요. where, 그런 것들이 다 sight words거든요. sight words는 왜 이름이 sight words냐면 자꾸 봐야 된다 그래서 sight words예요. 그래서 sight words는 어떻게 우리가 습득한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파닉스는 룰을 외워서 적용을 해야 되고, sight words는 암기를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파닉스와 sight words를 둘 다 하셔야 초기 영어 읽기 능력이 안정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독을 강조를 많이 하고, 또 다독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도 사실 굉장히 많죠. 제가 주위를 보니 파닉스가 끝난 아이들이 바로 리딩 컴프레hension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 그러니까 짧은 지문을 읽고 문제 막 푸는. 저는 그게 좀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읽는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책을 여러 권 많이. 그래서 다독을 권장하는 편이고, 다독의 이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사실 라이팅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영작, 라이팅이랑. 자, 좋은 글을 쓰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좋은 글을 아주 많이 읽어야 됩니다. 특히 영어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고 체계와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과 영어권 사람들이 사고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글의 전개 방식이 다릅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 알고 막 그래도 글의 전개 방식이 다르면 영어권 사람들이 글을 딱 읽으면서 이거 뭐야? 라고 짜증을 내요. 말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렇게 써요. 이거 저거 한참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결론을 제일 마지막에 내요. 사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하 어쩌고 저쩌고 하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사고입니다. 그게 글과 말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선생님, 저희 애가 어제 수영장을 가서 감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열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는 모르죠. 왜냐면 우리는 항상 하는 거니까 무의식적으로. 영어권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초반에 빵 때려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빵 때리고 because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쓰지 않으면 항상 피드백이 빨간 글자로 What's your point로 나와요. What is your point? 왜냐하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끝을 보지 않습니다. 자, 이러니까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작을 할 때 이 우리식 사고가 그대로 나타나요. 어쩌고 갖고 어쩌고 갖고 어쩌고 그러면은 옆에 빨간 글자로 뭐가 나와요? What's your point? 그래서 이런 사고 체계의 다름으로 인한 익숙하지 않음, 낯섦은 텍스트를 많이 읽음으로써 가랑비에 빚었듯이 익숙함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독을 권장하는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저는 영어 교육의 끝은 결국 스피킹과 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라이팅은 제가 오늘 준비한 라이팅은 사실 이런 멋있는 라이팅이 아니고요. 이런 멋있는 라이팅은 사실 문법도 해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건 그냥 집에서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북러그는 쉽게 말하면 독서 기록부죠. 그냥 혹시 뭐 이런 걸 혹시 만들 수 있으면 날짜 쓰고 아이가 읽은 책 제목 그냥 삐뚤빼뚤 그냥 뭐라도 쓰라는 거죠. scribbling down. 그리고 뭐 keywords나 캐릭터 이름 쓰면 좋고요. 책 만들기는 많이 해보셨죠. 뭐 아코디언 접기, 웬 접기, 이 접기 저기 해가서 책 모양 만들어서 커버하고 뭐 생각나는 장면 3개 그림 그려서 역시나 그냥 단어 써도 되고 문장 써도 되고 아이의 영어 수준에 따라서 스토리 맵은 책 만들기와 똑같은데 책 만들기는 책 모양으로 한다는 것이고 스토리 맵은 한 장, 원 시트에 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이게 이제 제 딸이 만든 책이거든요. 화면이 약간 좀 보이시지 않니? 이게 무슨 책을 읽고 만든 책일까요? 책 만들기일까요? 잘 안 보이셔서. 예, The Very Hungry Caterpillar를 읽고 책을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스펠링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스펠링이 홍구리 그리고 캐터필러인데 A가 아니고 대신 막 E를 써서 세토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파닉스를 적용해서 나름대로는 캐터필러를 쓴 거죠. 그래서 초기 영어 읽기 단계에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스펠링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 쪽에서는 이제 invented spelling이라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냅둬요. 이런 걸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invented spelling을 많이 한 학생일수록 스펠링을 정확하게 빨리 인식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책 만들기나 스토리 맵을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스펠링 틀린다고 해서 이게 뭐야? 이게 스펠링 이거야?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했구나.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스토리 맵이죠. 제가 이제 이미지를 따왔는데 그냥 한 시트에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나는 장면 그림 그리고 단어를 써도 되고 문장을 써도 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사실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스토리 맵이에요. 그래서 캐릭터와 뭐 일어난 이벤트 순서대로 처음 중간 끝 또는 뭐 problem 솔루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약간 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집에서 하시긴 조금 힘드시지만 참고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영어 부분에 이제 투자를 했고 이제 뒷부분은 사실 좀 빨리 치고 나갈 거예요. 방대한 지식, 글로벌 역량에서 방대한 지식. 정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동기들을 보면서 애들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역사 얘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끝날 줄을 몰라요. food, 음식 얘기 나오잖아요. 2시간, 3시간 끝날 줄을 모릅니다. 스포츠 대박이죠. 스포츠 얘기 나오면 정말 막 금방이라도 싸울 듯이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말 알더라고요. 어떤 날은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카푸치노와 카페라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뭐 거기에 다른 거에 대해서 별로 뭐 so what?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관심이 방대하고 깊어요. 말씀 들어보신 지 있으시겠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저녁을 막 4시간씩 먹거든요. 걔는 정말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4시간 동안 계속 수다를 떨어요. 할 얘기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영어를 떠나서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잡지를 많이 읽고 신문을 많이 읽고
정말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시려면 진짜 아이의 어떤 그 지식적인 측면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굉장히 세세한 정보. 또 하나는 말을 많이 시키세요. 자녀분들. 말대꾸 한다고 막 화날 때도 있지만 무슨 합주기가 됩시다. 아니면 빈수레가 요란하던 등 약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한 약간 경박함의 이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가보니 남녀 노소 다를 것 없이 끊임없이 수다를 떱니다. 정말 맥주 하나 놔두고 남자애 3명이서 3시간 동안 수다를 떨어요. 그런 거 이제 저희가 채티 그러거든요. 정말 자기가 아는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듣잖아요. 네, 공손하게. 그래서 들어서 그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끝났다 싶으면 내가 이제 들어가는, 여기서는 물론 제가 있었던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훅 치고 들어가요. 훅 치고 들어가면 두 사람이 말을 동시에 막 하죠. 어느 순간 이게 쓱 빠져요. 또 들으면서 계속 또 훅 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가만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alright? 예, 괜찮냐요? 뭐 기분 나쁜 거 있냐고. 그래서 아는 걸 마음껏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물론 영어적인 부분도 있죠. 아시겠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영어가 딸리면 표현을 못하지만, 그래서 방대한 지식을 또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했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제가 해외에 나가면 저는 한국인이죠. 한국에 대해서 질문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예,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돼요. 순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특히 영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시안에 대한 관심이 일단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나와 코리아와 재팬이 그냥 같은 건 줄 알아요. 우리나라 좀 그렇지 않나요? 사실 뭐 남미 뭐 이런 데 가면은 다 그 나라가 같고 이 나라가 저 나라 같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차이니스와 코리안하고 재패니스가 다 똑같이 들린대요. 언어가. 이런 제가 막 부기를 하면서 We are very different 막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들려요. 우리에게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가 비슷하게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Chinese culture와 Korean culture가 어떻게 다르냐?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이 훅 들어와요. 코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얼만큼 알고 있는지 정말 저는 굉장히 많이 자문을 해봅니다. 이런 거창한 질문 아니에요. 김치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 학교 근처에 이제 코리안 마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면 코리안들은 되게 김치라는 걸 많이 먹는 것 같은데 What is 김치?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하죠? 김치? 이거 뭐 배추에 양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효시킨 음식이야. 발효가 영어로 뭐지? 양념은 영어로 또 뭘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걸 영어로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왜 김치를 이렇게 많이 먹니? 왜 많이 먹지? 왜냐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한 번도 퀘스처닝을 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을 그들은 너무나 많이 합니다. 김치가 어디에 좋니? 어디에 좋지? 소화에 좋나?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겠죠.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겠죠.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음식이면 음식, 한복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것이 노스 코리아와 사우스 코리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넬슨 제독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그 해군 장군이 계셔요. 그래서 그 트라팔가 광장이라고,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에 해당하는 것이 거기 런던의 트라팔가 스퀘어인데 거기 이제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서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건 제 딸이 받은 질문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우리나라에는 넬슨 제독이 있어. 너희 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있니? 우리는 이순신 있죠. 우리 딸이 이순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상세한 어떤 지식과 그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없으니까 입이 탁 막히는 거죠. 그러면은 역시나 반짝이는 날.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 이야기를 할 때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을 일단 정확하게 갖추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는 거를 분명히 영어 시간에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료를 제가 모아서 아무튼 좀 할 생각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혹시 지금도 뭐 체육 시간을 없애고 예체능 시간을 없애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스포츠도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 월익대학교에 있는 스포츠 클럽이에요. 물론 작아서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스포츠 클럽이 너무 많습니다. 캠퍼스에 돌아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물론 저희 학교의 위치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캠퍼스,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와 산책뿐이다. 공부와 산책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항상 그냥 수수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막 이렇게 하고 꾸미지 않아요. 그냥 수수하게 옷을 입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또 맥주를 두고 2시간 동안 채티를 한 다음에 다 어디로 가요? 스포츠를 하러 가요. 여자아이, 남자 할 것이 모두 스포츠를 하러 갑니다. 태권도 있어요. 저희 학교에 태권도 클럽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는 아이들이 정말 너무 잘하고 굉장히 잘하는 필살기 스포츠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그리고 수준이 정말 클럽 매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실 때 스포츠는 정말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말 글로벌 시대로 나가고 싶다면 그리고 필살기 스포츠 하나는 꼭 하나를 그래서 컴피티션도 막 내보내시고요. 그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바쁘죠. 영어도 시켜야 되고 지식도 쌓게 해야 되고 말도 시켜야 되고 게다가 스포츠도 시켜야 되고 자 근데 하나가 더 있네요.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명량은 사실 고등교육에 해당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데는 별로. 고등교육을 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이제 비판적 사고입니다. 사고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래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저만 만나면 You are not critical enough. 그래서 How can I be critical? 그랬더니 think 막 계속 막 이런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책이나 논문을 읽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뷰티풀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허점을 찾으려는 거예요. 분명히 허점이 있는데 너는 왜 이걸 다 받아들이느냐. 나는 이걸 다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비판적인 사고가 뭔가 정말 이런 동안 진짜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계단식처럼 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비판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학회를 갔는데 누가 이렇게 저처럼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점이.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면 되긴 되는구나. 자, 비판적인 사고는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데 딱 이거예요. 질문. 어떤 정보를 취하셨을 때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거 이러면서 질문을 한번 가지는 게 첫 출발점입니다. 근데 질문에서 끝나면 끝이에요. 그냥 비판적 사고의 끝은 이제 대안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스스로 찾는 것이 사실은 비판적 사고의 끝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방대한 독서와 끊임없는 생각 이건 사실 굉장히 머리를 쥐어뜯을 듯한 약간 좀 고통스러운 단계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비판적 사고를 좀 키워주려고 애를 쓰시고 싶으시다면 생활 속에서 항상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되게 쉬워요. 심지어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질문만 하면 돼요. 아이가 계속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방심을 하는 순간 큰일이 나요. 내가 질문을 하죠. 질문했을 때 이제 끝났지. 그런데 갑자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화를 막 내요. 그게 뭐야? 그래서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공감을 해준다.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든 공감을 해준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라기보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다른 시각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른 시각을 제시해주지 않으면은 사고가 자꾸 편협하대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또 반응을 봐요.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화내지 않습니다. 공감을 또 하시고요. 일단 마지막으로는 혹시 뭐 계속 될 수 있다면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그냥 평상시에 대화를 하시면 되고 이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뭔가 논리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관계라면 비판적 사고로 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게 창의력으로 발달이 돼요. 네, 정말 그 기발한 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실리한 사고에서 거대한 창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정말 또박또박 잘한다 그러면 그래 비판적 사고야. 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얘는 지금 창의력이 개발되고 있는 거야. 내가 화를 내서는 안 돼.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슬라이드로 정리를 하니 정말 우리는 할 게 많습니다. 영어 해야 되죠. 또 책도 많이 읽혀야 되고 말도 계속 시켜야 되고 스피치도 막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는 그냥 평상 일상생활에서 한번 지켜보셔요. 질문을 했을 때 아이의 반응. 그래서 이게 자꾸 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내 자녀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한 내용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도 나중에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 속에서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 이게 방향이에요. 제가 드리는 거는 방향성이지 이게 내일 모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저도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저 역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제 아이에게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는 것보단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잘 되면 다행이다, 고맙다 이렇게 하지만 가다가 싫으면 아이가 거부하면 전 잠깐 쉬고 또 아이가 방심한 상태로 또 훅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가 또 싫어하면 또 쉬고 하지만 그 방향성은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